실질 GDP와 GDP의 추세, 장기 추세의 차이를 우리가 퍼센티지 디비에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제 저는 이렇게 계산한 건 아니고요. 로그에 이건 사실 근사적으로 뭐와 같냐면 로그의 GDP 마이너스 로그의 트렌드랑 사실 근사적으로 같습니다. 정확히 같지는 않고요. 트렌드. 그 다음에 사실 여기 100은 곱하지 않아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여기 0.05가 5%예요. 매우 많이 벗어난 거죠. 5% 벗어난 거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벗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5%. 대체로 한국의 GDP는 뭐 short run output이라고 불러도 괜찮고 뭐 경기 변동분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단기 GDP라고 해도 괜찮고요. 단기 산출량 이런 말은 잘 안 쓰고 보통 경기 변동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분은 바로 실질 GDP의 퍼센티지 디비에이션이고요. 추세로부터 대충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0%에서 마이너스 10%까지는 벌어지진 않고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가 되었을 때 이제 80년 자 이럴 때 한번 그 다음에 IMF의 경제 위기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 위기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지금 6월 끝나고 2분기 데이터가 나오겠죠. 6월이 지나고 나서 한 7월쯤 되면 7월 혹은 8월 초쯤 되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2분기 실질 GDP를 발표를 할 텐데 그때 되면 뭐 바로 회복이 됐는지 아니면 뭐 조금 이렇게 뭐 조금 더 떨어지는지 아니면 뭐 조금 더 올라가는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 단기 경기 변동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0 중심으로 우리가 트렌드를 제거했으니까요. 0 중심으로 자 위쪽에 플러스 값을 갖기도 하고 마이너스 값을 갖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연구하는 게 거시경제학의 가장 그 핵심이죠. 왜 이러한 경기 변동이 나타나고 왜 이러한 경기 변동이 증폭이 되고 왜 다른 부문의 확산이 되고 왜 어떤 경제 위기에서는 충격이 똑같이 왔었는데 더 많이 떨어지고 어떨 때는 좀 적게 떨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게 사실 이제 이 26장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퍼센티지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 변동분은 어떨 때는 0보다 큰 값을 갖고요. 어떨 때는 0보다 작은 값을 갖는데 뭐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앞서 그림에서 봤듯이 추세보다 GDP가 더 크면 당연히 경기 변동분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분자만 보시면 GDP가 트렌드보다 이렇게 위에 있으면 당연히 경기 변동분은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GDP가 트렌드보다 밑에 떨어져서 리세션이 되면 당연히 경기 변동분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퍼센티지 디비에이션이 음수라면 0보다 작다면 당연히 GDP는 트렌드 밑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퍼센티지 디비에이션이 0보다 큰 값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그럼 당연히 실제 GDP는 트렌드보다 위쪽에 있겠죠. 60년부터 그림을 그렸더니 그림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1990년으로 좀 기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마찬가지로 로그의 GDP고요. 그 다음에 로그의 트렌드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세 번의 두드러진 리세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F 경제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세 번의 리세션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추세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퍼센티지 디비에이션 경기 변동이 마이너스겠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이너스고 이쪽도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쪽에 있다면 이렇게 위쪽에 있다면 이쪽은 다 플러스가 될 거고요. 이쪽도 플러스겠죠. 그래서 90년부터 경기 변동분을 다시 한번 비즈니스 사이클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0을 중심으로 트렌드를 제거한 것입니다. 보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경제 위기가 심각한지 이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론 과거에 IMF 경제 위기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는 아직 이제 리세션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나빠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우선 초기 충격은 사실상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다른 데이터를 제가 같이 비교해서 봤는데 소비 쪽에서의 감소가 매우 크게 나타났고요. 투자라든가 이제 고용은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2020년 1분기에 투자와 고용 쪽에서는 큰 감소가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고용은 지금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나타났던 충격은 주로 이제 소비 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지출 측면에서의 GDP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의 net export하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이제 대외 부문의 충격도 사실 굉장히 크죠. 수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선 소비와 투자, 정부 지출은 사실 이것은 재난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추경을 통해서 늘어날 거고요. 이거는 그 경제 주체들이 어떤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필요할 때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재량에 의해서 물론 이제 재량에 의하지 않고 항상 발생하는 정부 지출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쥐가 늘어나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건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최적화 결정이라기보다는 이제 경기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기 때문에 소비나 투자가 바로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그 다음에 가계 부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데 C가 매우 크게 하락했고요. 투자는 조금 줄긴 했는데 그 GDP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GDP 이렇게 크게 하락한 것의 이제 주된 요인은 이제 우리가 소비 부문에서의 감소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소비 데이터는 따로 준비는 하진 않았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건데 그냥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트로프와 픽 사이의 기간을 우리가 붐 혹은 익스펜션이라고 경기 확장 국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호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저는 과열을 더 좋아합니다. 항상 다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요. 경기가 과열될 때 호황일 때 반드시 다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픽에서 다시 트로프로 가는 과정을 우리가 리세션 혹은 컨트랙션 두 가지로 부르기도 합니다. 다운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 표현을 더 좋아해요. 정부에서는 리세션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이제 다운턴이라든가 혹은 컨트랙션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실상 더 좋아합니다. 저는 리세션이라고 부르는 걸 더 좋아하고요. 경기가 뭐랄까요? KDI나 이런 한국은행이나 이렇게 즐겨 쓰는 사실 이제 정치적인 표현들이 조금 있는데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즐겨 씁니다. 계속 둔화되고 있는데 계속 둔화되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둔화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둔화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둔화가 되죠. 또 둔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3번 둔화돼도 둔화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그러다가 다시 이제 바럼 트로프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둔화가 끝난 거잖아요. 이제 둔화가 한 4번 벌어지면 사실 그게 리세션인데 서너 번 반복되면 이제 보통 그 정부 측에서는 사실 리세션이라고 하는 것을 디클레어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정부에서는. 경기 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이제 패턴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3가지 중요한 패턴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중요한 패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 3가지만 보고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경기 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몇몇 변수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증가할 때 같이 따라 증가한다든가 어떤 변수가 감소할 때 같이 따라 감소한다든가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코어 무브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지금 기준이 되는 변수가 바로 GDP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경제 전체 우리가 사실 경제학 원론 후반부를 시작할 때 GDP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중심이 되는